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그리고 미국의 위구르 인권법 서명 등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자, 이제 주말을 좀 앞두고 한 주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내일의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이창원 전문가와 1시간 동안 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종목 상담 그리고 투자 팁들 가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해드릴 텐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창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이 시간 이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된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6만 원 그리고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종가가 16만 원입니다. 지금 종가에 좀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파모스타트 임상 이상 승인 소식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 저희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16만 원 종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시세가 오늘 나왔어요. 그와 함께 수급이 기관이죠.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종목들이 대다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또한 기관의 매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나오면서 장중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상승 흐름이 전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마도 가지고 있죠.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4월 초반, 3월 말부터 4월 초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녹십자뿐만이 아니라 서린바이오나 한국유니온제약 이런 기업들이 모두 주가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왔고 그때 녹십자 또한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주가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오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녹십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목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대다수 4월 7일에 기록한 고점 이 1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기대하고 저는 거래를 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19만 원까지는 보지는 마시고요. 대략 18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 가격을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테마와 이슈라고 하는 것에 따른 주가 반응은 첫 번째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 두 번째가 될 거고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음이 아닌 두 번째이기 때문에 파동의 크기가 대단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8만 원 정도로 딱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 시기 14만 원 정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첫 번째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테마와 이슈가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그리고 목표가 18만 원으로 대응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도 문자 종목입니다. LS전선 아시아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7,36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도 조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6,73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의 좀 이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해당 종목 매수한 이후로 바로 급락을 조금 맞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보유를 하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동사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동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 보이고 실적 또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전망치가 오히려 더 증가된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수주를 약 1,000억 원 정도의 수주가 나왔는데 그게 매출액의 약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시장의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적어도 LS전선 아시아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최근에 급락이 한 차례 나왔다 하더라도 수급이 대단히 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주가의 변동성이 그리 큰 기업은 아닙니다. 또 시장의 관심에서 대단히 멀어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꽤나 넉넉하게 대략 5,9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유하는 기간을 조금 늘리셔서 목표 가격을 대략 8,000원 정도만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S전선 아시아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가격 전략, 손절가는 조금 멀리 5,900원 선, 목표가는 8,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 이 종목 문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근당 신청해 주셨네요. 14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장 초반에 지금 갭상으로 출발을 했다가 개장하고 나서 쭉 뺐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중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비중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시가 상승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 바에 따르면 종근당 또한 보톨리늄 톡신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엮여서 시가 자체가 크게 뛰었어요. 그런데 이 종가 기준으로 보톨리늄 톡신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가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되었는데 종근당은 그러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종가 기준 10% 하락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 대비 지금 1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모처럼 나온 기회임과 동시에 시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나 시가가 조금이라도 상승 출발하거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게 ABL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종목 또한 그랬어요. 물론 이슈 자체는 달랐지만 강한 음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대로 시세가 끝이 난 게 아니고 오히려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 종근당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렸기 때문에 매도할 만한 사람들은 매도하고 또 신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종근당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그래도 오늘 15만 2천 원 정도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5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비중이 100%예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투자 금액이 크다면 지금 사실상 포트폴리오 운영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15만 2천 원이 오면 비중을 75% 정도는 덜어내세요. 대략 6% 정도 수익이 났으면 가급적이면 75%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25%는 16만 원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려버렸다. 그렇게 해서 대략 12만 원을 깨게 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비중은 절반 과감하게 손절 처리하시고 확보된 예수금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근당. 자, 일단 비중을 100% 전체 다 실으셨는데 오늘 일단 들어가시고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목표가는 15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75%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16만 원 목표로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 손절가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N 반도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65,771원. 네. 비중은 50%. 65,771원, 비중 50%. 네. 이 종목은 뭐 좀 분할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이 종목은 예전에 좀 한 몇 달 됐는데요. 네. 그때 한 조금 수익 좀 보고 다시 또 했는데 얼마 전에 팍 내려갔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장 다 내려갔을 때 팍 내려갔었는데 다시 추가 매수해갖고 했는데 그때 예전에 여기 TV에서 말하는 게요. 이 종목이 좋다면서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잡아도 된다면서 그때 그래갖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50%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어느 선에서 차익을 실현해야 될지 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추가 분할 매수를 하셔서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계세요. 네네. 네네. 그래도 지금 뭐 비중이 한 50% 좀 많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덜어내고 가야 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기관 외국인 같이 좀 들어와서 좀 이런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선 ITN 반도체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제 눈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수급도 좋고 네. 실적도 좋고 재무도 다 좋은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ITN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눌린 부분 있죠. 최근에 눌린 건 ITN 반도체가 안 좋아서 눌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눌린 것이지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이 종목은 지금 8만 원도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ITN 반도체 비중 50%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에 확실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면 비중을 많이 담는 것도 나쁜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ITN 반도체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을 8만 원보다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조정도 나오고 다시 한번 약간 하락했지만 지금 다시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탈한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 수급도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22평선 위에 안착이 되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만큼 ITN 반도체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은 조정을 갖고 조정을 약간 보이지만 금방 다시 턴을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대내외 악재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지만 이것 또한 많이 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는 위쪽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재무, 실적, 수급 모든 게 갖추어진 이 ITM 반도체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10만 원 딱 잡으시고요. 네네. 손절 가격, 혹시나 ITM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57,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무난하게 대응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57,000원, 목표 가격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표가가 10만 원대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분할해서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드시 10만 원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조금 가지고 가면서 10만 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님이 10만 원이 반드시 와야 나는 매도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 한 대략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그 사이 어딘가에 왔을 때 그냥 매도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든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ITM 반도체 일단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드렸고 목표가는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멀리 1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57,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제일약품 매수가가 58,400원에 있거든요. 네, 58,400원 몇 퍼센트 네네. 갖고 계세요? 지금 50% 가지고 있습니다. 50%요. 언제 자. 이거를 떨어야 될지.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시점을 좀 주시겠어요?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8,4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지난주에 혹시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 좀 급등할 때 그때 좀 따라서 들어가셨고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좀 언제쯤 다시 뭐 매도를 할지 손절을 할지 혹은 어느 정도에 와서 익절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투자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최근에 매수 가격을 보니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운봉이 강하게 눌린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세가 네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었던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약품이 우리 투자자님이 들어갔던 그 시점부터 약간의 눌림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많이 밀려서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지금 약간 손실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유는 시점을 어디까지 밀고 가야 됩니까? 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말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이 지금 일봉상으로는 61,400원이 고점인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64,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약품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64,000원이라고 하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월봉 기준으로 최고가의 64,000원을 넘어설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너무나 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를 그때까지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우선은 제가 따로 제시하는 것보다 대략 4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네. 절반 더시고요. 네. 45,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65,000원까지 보고
즉 목표 가격을 6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왠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6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기간은 대단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가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네. 조금 힘든 거니까 조금 견디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일약품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BH요. BH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에 20%. 21,500원에 20%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지금 조금 200원 정도 괴리가 있으면서 좀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22,400원인가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그냥 본전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24,000원까지는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기간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기간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답답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과연 24,000원 선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는 좀 꾸준히 들어와 주는 것 같고 외국인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셨는데 네. 혹시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추가 매수합시다. 네. 대략 가격은 22,000원 아래에 있으면 괜찮아요. 비중은 최대 30%까지 10% 네. 정도 추가 매수를 하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차트를 보자마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 또 하나 기관 수급이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시장에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오히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BH라고 하는 이 기업은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굳이 이 종목이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22,000원 이하에 있을 때 비중 우선 10% 정도 늘려서 포트폴리오에서 30%까지 만드시고요. 목표 가격 조금 전에 24,000원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는 이 종목 올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기 제약주를 좀 갈아타고 싶은데요. 너무 지지부진해서. 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지부진한 상황, 즉 주가가 횡보하는 국면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정 구간에서 매수세를 엄청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가격대 내외에서 힘을 쏟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매집이 끝난 다음에는 주가가 크게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빠른 시일 내에 지난 10월 기록한 25,000원대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매도일 정도까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연말 정도까지요? 네, 연말 정도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이 종목 대략 3만 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다. 만약에 나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본다. 그러면 대략 25,000원. 즉 한두 달 정도 본다면 목표 가격을 25,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올 연말까지 한번 보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목표 가격을 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절 가격도 당연히 필요한데 손절 가격은 지난 6월 4일이네요. 이때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저항이 생겼습니다. 지지가 생겼는데 대략 가격이 19,000원이에요. 그래서 19,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아마 기간이 조금 지났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BH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2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 일단 좀
제시를 해드렸고 연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면 목표가 3만 원, 그렇지 않고 조금 짧게 보신다면 2만 5천 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W게임주 네. 16,700원에 30% 비중 줬습니다. W게임즈 갖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가 76,500원. 네, 예, 예. 네, 신청해 주셨어요. 네, 76,500원에 지금 비중 30% 갖고 계시고요. 네, 예. 자,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예, 그렇죠. 한 3일 전인가 그 정도 들었어요. 요번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는데 지금 굉장히 또 급하게 올라와서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거의 고점 좀 가까이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이게 예.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예. 다른 것보다 네, 그런 예. 거예요. 지금 게임주들이 예. 소리 없이 강해요. 강해요? 소리 없이 강해요. 무언가 티를 예. 안 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 우리 투자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 예. 우선은 보유를 하세요. 지금 예, 예. 이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예. 매수했던 그 시점이 약간 높은 가격에서 잡았다라고만 생각을 할 뿐 지금 예, 예. 보이는 이 우상향 흐름은 저는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W게임즈 보유를 하시되 지금 예, 예. 월봉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예. 경신했어요. 이번 달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게 뜻하라는 것은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강한 힘이 우리는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 동사 예. 수급 한번 보면 기관 수급이 최근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에서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은 다음 예. 분기까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 W게임즈를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하락하고 또 올랐다가 그렇지. 하락하고 그것만 잘 예. 견디시면 돼요. 아, 그래서 W게임즈 보유하시고요. 예, 목표 가격은 대략 85,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85,000원까지도 네. 잡아도 된다고요? 85,000원 예. 정도까지 보시고 예, 예. 주가가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렇죠. 손절 예. 가격을 조금 넉넉하게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64,000원이에요. 64,000원. 네. 64,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예. 내려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손절 가격 64,000원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게임즈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밀어봤을 때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리면 64,000원에서 손절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늦은 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ST큐브 네. 11,850원에 30%요. ST큐브 11,850원에 850원, 30%.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산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산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그 선에서 좀 그냥 네, 횡보를 거의 하고 있어서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좀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제 눈에 이 종목 꽤나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예.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시장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밀린 거죠. 하지만 최근에 분명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우리 네. 투자자님이 매매하는 방식이 저점 구간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그러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예, 바닥에 있어서. 네, 잘 잡으셨어요, 이 종목. 그래서 네. ST큐브 보유를 하는데요.
비중도 네. 30%면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네. 기술적으로 지금 대략 네. 14,000원 내외에서 이렇게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걸 잡으러 가잖아요. 예. 잡으러 가는데 이 가격대에서 바로 돌파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ST큐브는 대략 14,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우리 투자자는 이미 대응하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줄 것 같아요.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대략 얘가 이제 아마케 거기 또 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 이제 아마케 가는 애들 보면은 요즘에 좀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는 그렇게 막 이렇게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0원만 뚫으면은 저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3,000원 최근에 했다가 다시 또 꼬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린 사람들이 많이 던지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전에 그 삼성바이오주스하고 이렇게 협약한다 해가지고 상한가 가고 그대로 계속 주가가 밀렸던 거잖아요. 근데 뭐 수급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이나 기관 뭐 이런 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러니까 15,000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선은 그런 거죠. 지금 13,0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제 우선은 이 가격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예, 캔들이 그렇게 안착이 안 된 말씀하셨어요. 거죠. 예. 하지만 기존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변동성을 크게 틔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흔히 말하기로 스멀스멀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고 관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000원대까지 우선은 보세요. 그때까지 목표 가격을 14,000원으로 잡고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1, 2주 안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시되 손절 가격은 제가 상당히 넉넉하게 드릴게요. 지난 3월에 보였던 이건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걸 제외한다면 대략 10,000원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손절 가격은 10,000원, 목표 가격을 14,000원 잡고 대응한다면 아마 길면 2주 정도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ST큐브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4,000원 이렇게 보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다시 네, 한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펩트론이요. 펩트론,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80%요. 22,000원에 80%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매수하신 지는 또 그렇게 오래 안 되셨고요. 아니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갖고 계셨어요? 네네. 1년 동안 지금 80%를 계속 그냥 보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여름에 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네. 네네. 2019년 한 5월 정도? 요 네네, 정도 맞아요.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래도 네. 주가가 매수가까지 지금 돌아와줬어요. 이제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펩트론 안녕하세요. 1년을 기다렸는데 네. 지금 약간씩 움직이는 게 그래도 본전까지는 왔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년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은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크게 수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기간 조정을 딱 거치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21,000원대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갈 볼게요. 1년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보상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2,000원의 80%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목표 가격은 제가 넉넉하게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6,000원이 2019년 2월에 보인 가격대인데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26,000원 잡으시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래도 19,500원, 손절 가격은 19,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아마도 한 달, 길면 2달 안에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좀 이 오랜 기간 버텨온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세워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하시고 저희는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970원, 비중이 또 100%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마니커 비중 100%에 970원인데 가지고 갈게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마니커가 6월 정도 경에는 기타 관련된 기업들, 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마니커 이렇고요. 마니커 FNG도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고 체리브로 그리고 하림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대다수 비슷한 움직임에 있는데 6월 중순경부터 여름 그리고 초복이 나오면 나올수록 초복, 중복, 말복 그때 닭에 대한 수요가 한번 늘면서 주가가 껑충하고 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인 97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마니커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다만 마니커가 혹시나 주가가 밀려버린다. 뜻하지 않게 밀렸다. 그러면 850원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은 우선은 줄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목표 가격은 1,03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커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개장 상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3%가량 그리고 나스닥은 0.02%가량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이런 항공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크루즈 관련주들 이렇게 좀 이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 다시금 하락세 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150만 명 가량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시장이 약간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청원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분명히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이를 주도할 만한 섹터가 언제든지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G가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거나 완만한 횡보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역시 반도체겠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핵심 산업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크게 일으킬 만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대한민국보다 신용 등급이 더 높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그 못지않게 SK 하이닉스나 기타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기준 25%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다라면 당연히 코스피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편적인 예가 2017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2600포인트까지 찍는 2600포인트까지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였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 상승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페스라든지 SFA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반도체가 가는 시점, 그런 시점은 언제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특성이 있죠. 실체가 없어요. 단순하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코스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지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시장 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뜻하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를 견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저에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전만큼은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을 견인할 만한 섹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가 3가지 정도가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였고, 또 하나가 5G,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 자율주행이에요. 우선 2차 전지는 아직도 좋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재점화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랠리를 보였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삼성 SDI 또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죠. 기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 시장 지수를 완전히 결정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는 점만큼은 우리가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다른 이유는 아니겠죠. 미래 산업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5G입니다. 5G가 최근에 주춤거립니다. 지난해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3배, 4배 그렇게 뛰었는데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은 더딥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시장을 주도하다가 약간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 기업들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5G는 통신이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된과 동시에 통신이 투절되거나 통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타 많은 산업이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제재 완화에 따라서 5G 기업들은 결국에는 산업 자체는 물론이고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그때그때 너무 다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반도체는 결국에는 코스피를 견인할 것이고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을 견인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2차 전지와 5G는 시장 흐름과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기가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어디인가? 저는 이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이유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무인 시스템이 나오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용화하는데 최대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시장을 최대한 빨리 선점하는 기업이 어찌 보면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파일을 모두 다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장롱면허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허증은 땄는데 5년이든 6년이든 운전했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싶지만 불안하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나오면 내가 비록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모두 다 하겠죠. 그런 면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회 자체가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섹터, 대표적으로 현대와 기아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시장 주도를 할 만한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눈여겨보시면 좋지만 반드시 기억할 건 하나예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코스피는 언제나 반도체가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점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주춤거립니다. 주춤거렸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거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셀트리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이 아주 약간씩은 분명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6월 말 정도 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청산이 되고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는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투자를 시행한다면 분명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면 장기적으로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 주도 섹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시장 주도 섹터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청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